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4월 1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지금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상당히 큰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30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면서 최근에 시장을 주로 끌어올리던 주체는 개인 아니면 기관의 연기금이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증시 시작 직전에 성명 발표를 하면서 주요 내용은 지금 봉쇄 정책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을 이제 주지사들의 위임으로 결정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즉 경제 활성화 정책 비슷한 거를 지금 내비치면서 오늘 상당히 큰 외국인의 매수세, 현재 1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코스피에서 2,900억의 큰 매수세가 모처럼 들어오면서 시장 지금 큰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훨씬 지금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최근 시장을 이끌던 주체가 비교적 외국인이 많았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1시간이 지나면서 814억 비교적 큰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모두 지금 코스피 그리고 기관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금 상당히 큰 상승세로 떠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밤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주요 성명 내용 한번 국제유가 등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일단 미국 증시 하락세 출발을 했어요. 제가 장 초반에 어제 봤을 때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6%가량 하락세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전일 대비 0.14% 상승 소폭 상승세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1.66%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5월 1일 금요일 날을 전후로 봉쇄, 즉 락다운 해제 시점을 명시를 확실히 한 건 아닌데요. 각 주정부에 현재 위임을 한 상태고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맡기는 방안을 내비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상황에 이제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좀 되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발표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주지사들마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주에 따른 코로나의 확진이나 사망 속도에 따라 다른 결정들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뉴욕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5월 15일 금요일까지 봉쇄전 정책을 연장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를 정리된 거를 일단 올려드리면, 주요 골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은요, 잠시만요, 뉴스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3단계로 일단 나누어서 지금 점차적인 봉쇄 완화 정책을 필 것으로 보이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14일간 코로나에 대한 증상 보고가 하향 추세를 보이는 주에 대해 일단 완화를 할 것임을 지금 얘기했고, 1단계 상태에서도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고 원거리 여행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현재 당부한 상태고요. 2단계까지는 이제 50 규모 이하까지 모임을 조금은 허용하고 비필수 여행까지는 허용, 대신에 요양원과 병원 방문을 금지한다고 하고요. 마지막 3단계, 1단계와 2단계가 충족한 이후로 이제 공공장소 활동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의치 않은 곳에 노출, 예를 들어서 요양원, 병원 이런 경우에는 방문을 조금씩 허락한다는 이런 3단계 허용 방침을 내세우면서 지금 쓰러진 미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이 발표에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지금 이런 미국의 봉쇄 정책 완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아주 큰 결정적 위기는 조금씩 넘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대체로 조금 보였는데요.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상태가 이상하다고요? 네, 조금 조정했는데 어떠세요? 뭐 제가 마이크 새로 하나 이게 산 겁니다. 네, 안 좋으신가요?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유럽 증시도 대부분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독일 0.21%, 영국 0.55%, 프랑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 주부터 건설 제조 부문 영업 재개를 정부에서 허용하였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봉쇄령은 유지하지만 서점, 유아용품 등 일부 상점 개장을 또 허용하면서 유럽도 국가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조금씩 경제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일단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금 19일까지 지금 돼 있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이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다. 또 어제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고강도는 아니지만 조금 낮춘 사회적 방역 단계 아니면 체육관 같은 좀 이런 일부 시설들은 좀 개장하자는 거에 대한 좀 개방 여부를 두고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주말 가운데 한국 정부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 4월 30일 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로 지금 거의 연휴가 6일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또 뉴스 보면 지금 해외로 못 나가시는 분들 강원도 동해안 일대 또 제주도에 항공 또 호텔 예약들이 거의 꽉 찼다는 또 얘기를 제가 전에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 발표를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완전히 푸는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단계적 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 지난번 한 명의 확진자가 30명을 확진 또 환자로 만드는 경우가 또 있어서 여전히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죠. 아무래도 좀 정부 입장에선 신중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어제 그냥 보합세였어요. 19.87달러. 여전히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고 어쨌든 오펙에 대한 회의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6월까지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천만 배럴 1일당 평균 쓰는 이 소비량 감소에 비해 감산량이 970만 배럴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유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국제유가까지 봤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코스피 전일 대비해 무려 51.55포인트 상당히 큰 상승세 보이면서 1900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1908선. 네, 지금 1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외국인이 무려 3천억 이상을 매수 중이고요. 기관 1692억 동시 매수세 터지면서 오늘 코스피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4% 이상의 큰 상승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5포인트, 전일 대비 1.16% 올라 630선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후 시장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코스닥이 어제 2% 상승세가 좋았죠. 오늘은 외국인이 800억가량 매도하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나쁘지만 개인분들 518억 또 기관 295억 매수하면서 코스닥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으로만 봤을 때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좋네요. 이런 경우가 거의 언제적에 이렇게 있었을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보여지네요. 수급 토픽 종목 한번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6종목 올라와 있는데 특징이 있는 것들은 오늘 좀 설명드릴 게 좀 많아서 몇 가지만 넘어가 볼게요. 별 내용 없으면. 가비아 올라왔죠. 어제 상한가 갔어요. 이 종목 도메인 관련 종목인데 기업
무슨 이렇게 메일 시스템 혹시 이 가비아로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은 전일 대비 현재 5.94% 올라서 15,1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한때 큰 상승세 한 16%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았는데 일단 지금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 중이고요. 어제 상한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제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어제는 일단 수급으로만 보면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많이 팔았죠. 네, 기관, 개인이 매수세를 들어 올리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고 기관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뭐 아직 이유가 보이진 않는데 어제 상한가 갔던 이유 혹시 제가 나중에 찾아봐서 알게 되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변동성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니까 거래하실 때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신라젠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어제 총선 관련해서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정치 테마와 관련돼 있어서 최근에 뭐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좀 알력 다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죠. 전일 대비 현재 1.12% 올라서 13,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총선의 압승 소식에 따라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종가는 3.89% 상승세 마감했고요. 최근 개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어서 변동성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신라젠에 대한 좋지 못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 임원을 포함해 2명 오늘 구속 영장 발부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3%대 하락세를 출발했고 오늘 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시작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은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은 회사 내에서의 지금 이슈보다 최근에는 이런 정치적 이슈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움직임을 조금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또 코로나에 대한 또 제약바이오사들의 최근 기대감이 있어서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치료 개발 소식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또 요즘에는 그 소식보다는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좀 더 많네요. 이후에 또 들어오는 신라젠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뭐가 올라왔죠? 잠시만요. 오늘 메뉴가 하도 많아서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난티였네요. 아난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어제 상한가 갔고 이 종목 이틀 전에는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는 법안 상정의 이슈 때문에 16.7% 상승. 어제는 민주당 총선 승리로 상한가를 갔던 상당히 큰 변동성 있는 종목이고 현재는 전일 대비 3% 하락한 10,000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수급 차트 올려봐 드렸지만 최근 상승세 다 개인 매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크니까 거래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네페스입니다. 반도체 공정업체로 예전에 한때 일본에 벌써 그것도 이제 거의 8개월 가량이 됐네요. 수출 규제 여파 때문에 한창 또 얘기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현재 3.7% 올라 3850원이고요. 일단 기업 고유의 특별한 이슈는 현재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두 대장주 4% 상승세 그리고 지금 삼성 SDI 6.64% 또 삼성전기도 9% 이상의 큰 상승세 보이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세로 동반하는 모습입니다. 20거래일 중 기관은 4일 매수에 그쳤고요. 최근 6거래일 연속 매도로 상당히 좋지 못했고 외국인이 반면 최근 5거래일 중에는 4일 매도 별로 좋지 못했죠. 하지만 외국인은 20거래일 중은 9일 매수로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고유 이슈는 별로 없고 일단 기술주 상승세 동반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종이죠. 테스 반도체 기계 제조 업체고요. 전일 대비 현재 3.85% 상승에 2250원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스도 기업의 고유한 어떤 상승 이슈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 지금 뭐 기술주의 상승세로 동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0거래일 중에 이 종목은 외국인이 9일 매수, 반면 기관은 20거래일 중 6일 매수로 외국인이 조금 선전했던 반면 기관은 그닥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금 올려드린 수급 차트 보시면 최근은 다 개인 매수가 좀 더 많아 있는 상황이네요. 예, 여섯 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기술주들의 강세가 수급 차트 탑픽에서도 많이 보이네요. 전일 대비 현재 2.69% 올라서 11,45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외국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1거래일 중 단 2일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20거래일 중엔 9일. 그러니까 10거래일 이전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거래일 중 단 4일 매수에 그치면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어제자 기사 하나 올려드렸죠. 지금 기업난으로 인해서 은행 등에 대해 지금 큰 어떤 구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증권사 리포트들도 최근엔 좋지 못했고요. 제가 일단 관련된 기사들 한번 올려봐 드리면 네, 이 내용이었고요. 네, 신용도 추락 때문에 지금 대출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이었고, 또 신한은행으로부터 매입 약정, 유동성 공여 등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업 이슈는 좋지 못한데 오늘 기술주의 상승으로 아마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증권사 리포트는 제가 올려드렸나요? 14일날 있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는 좋지 못했어요. 패널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목표가를 낮춘다는 한 증권사 리포트가 지난 14일 화요일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그냥 말씀드리면 패널의 공급 차질 폭은 예상만큼 커지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수요 타격이 상당히 커졌으며 최근 조사된 2분기 TV 업체들의 패널 구매 계획이 지난 2월 조사 대비 약 15% 감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올 상반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으니까 거래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종목 올라왔고요. 수급우수 메뉴로 한번 볼게요. 현재 어떤 업종에 지금 많은지. 제가 카페24 제 방송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방송 중에는 조금 제가 여러 종목을 봐야 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1위에 올라와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상승세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고요. 현재 주가가 전일 대비 17.2% 상당히 급등해 29,900원, 이제 3만원 목전까지 왔네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로 6.69%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어제 상승세보다 더 큰 상승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오늘자 기사가 하나 나와서 아까 전에 올려봐 드렸고요. 증권사 리포트였거든요. 유튜브하고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진행이 느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신규 고객 사양 매출 반영이 1분기부터 시작돼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긍정적 내용입니다. 올 예상하는 1분기 실적이 매출액 약 550억, 영업이익 28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81.5%,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 거네요. 155%나 증가할 것으로 매우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20거래일 중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9일, 기관 8일 매수로 비교적 괜찮았던 종목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기술주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위권에 안에서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 제품, 전자 업종들이 거의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2위에 올라와 있는 게 삼성전기죠.
오늘 이 종목이 무려 10.48% 상당히 큰 상승세 보이면서 11만 6천 원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대형 종목에 많은 수급들이 몰리면서 상승세가 좋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 들어왔는데 3.45%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큰 상승이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 자체 업체 생산이 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내용이 많았는데요. 어제 하나 올라왔던 좋은 소식이 있었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지금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이 적층 세라믹 컨덴서의 수요 자체도 늘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어제 올라오면서 또 오늘 삼성전자의 큰 상승세 발판에 삼성전기 큰 상승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었는데요. 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출시 기대에 따라서 최근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별로 좋지 못했지만 3월 들어 중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2103만 대로 전월 대비 1%가량 급증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5G 스마트폰의 출하량 역시 622만 대로 전월 대비 161%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 업종들도 비교적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업종별 수급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지금 이런 기술주, 반도체, 그리고 통신 어떤 이런 카메라 모듈 정비, 이런 장비 업종들 대부분 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비슷한 업종이 4위에 올라 있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죠. 전일 대비 현재 10%가량 상승해서 7,750원.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이고요. 이외에도 비슷한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 기술주들 다 거의 좋은 상황인데 7위에 있는 PSK라든지 8위 네페스, 9위에 SM코어, 또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한때 또 일본의 수출 문제 때문에 한참 말씀 많이 드렸던 후성도 13위, 탑엔지니어링이 15위에 올라와 있고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렇게 기술주가 많이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화점 상점주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말씀드렸죠. 앞서서는 호텔신라 언급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신세계가 오늘 5위에 올라와 있네요. 전일 대비 현재 8.14% 상승해서 25만 2천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 소식에 따라 제일 타격이 컸었던 업종, 항공업종, 호텔 레저 관광주, 또 이 백화점 상점주였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세계 단독 이슈가 일단 하나 오늘 있었고요. 어제자 기사인데 신세계에서 지금 테마파크, 한국의 디즈니월드 같은 거를 만든다는 큰 야심이 있는 화성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지금 소식이 일단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었고요.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에서 16일 어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국제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 소식이 일단 있습니다. 거의 316제곱미터에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단계별 개발을 통해 2030년 말까지 오픈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일단 하나의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백화점의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오늘 아마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비단 신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 등 백화점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동일한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올려드렸던 이 기사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코로나가 절정에 있었던 때 올해 한 2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롯데백화점 기준 34%가 줄었는데요. 이번 달, 즉 4월부터 들어오면서 봄정기 세일, 그리고 이제 휴일이 거의 없는 백화점의 영업기간이 계속 지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12일까지가 전년 동기 대비 8.5%까지 감소폭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세계백화점에 같은 경우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는 28.7%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달 감소폭은 10% 초반까지 회복했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달 32%까지 줄었던 매출 현재는 8.6%까지 많이 지금 회복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기사들도 지금 백화점 및 상점주들의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유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수급 우수 메뉴 좀 봤는데 지금 거의 전업종의 동일 상승세가 좋아서요. 제가 특별히 여기서 언급해드리지 않아도 진단키트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특징이네요. 네, 여기서 일단 우수 종목은 제가 설명을 멈추겠고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마이크요? 잠시만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이크가 이상하다고 하셔서 진짜 좋은 걸로 이거 제 사진을 못 올려서 바꿨는데 대림산업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림산업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일 대비 현재 6.13% 올라서 79,700원, 앞서서는 8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승폭이 좋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면서 2%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늘 최근에 하락세를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연금 등 지금 저가에 지금 국민연금 등의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어제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이 내용이었죠. 종목별 최근 3월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연금 등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까지 10.19% 보유해서 올 1분기 말은 11.79% 1.6포인트가량 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태영건설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작년 말까지 9.91%에 그쳤지만 지금 거의 1분기까지 2% 가까이 한 1.1%가량 늘리면서 11%가량까지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여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분율 자체가 작년 말 대비 0.36%포인트 상승, 현대건설도 0.4%포인트 상승으로 최근에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또 제가 경기 민감주의 하나로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경기에 따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동반된다는 업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비교적 좋지 못했던 이런 지금 건설업종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서 제가 오늘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수급 우수 메뉴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 못 드렸던 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현황 메뉴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종목들 쌍끌이 매수로, 또 반대로 쌍끌이 매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면, 지금 이 표에다 담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빨간 칸들이 많네요. 오늘 이거 다 설명하려는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 쌍끌이 매수 종목은 처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주 위주의 웬만한 업종들은 거의 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 많아서요. 삼성전자 벌써 5% 이상 올랐네요. 진짜 저가에서 진입하신 분들, 아까 전에 동건님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축하 인사 드리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거의 5% 가깝게 올라서 현재 85,1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코스피가 외국인이 3,680억 매수고요. 기관 2,061억. 외국인 오늘 진짜 터졌네요. 이런 지금 큰 수급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금 부방장님도 올려주셨지만 거의 종목이 지금 글자가 안 보이는
거의 최근 들어서 네, 이런 적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고요. 또 증권, 뭐 은행, 뭐 이런 금융주들도 대부분 다 좋죠. 지금 NH투자증권 5.57% 상승 9,100원, 삼성증권 5.65% 올라 29,000원. 증권업종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어제 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발언도 아마 또 이 증권사에 또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사상 한국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증권보험사에도 이제 비상대출을 준다고 했고요. 네, 회사채 담보를 10조 원의 한도를 두면서 이제 무너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금융권에도 한국은행이 지원한다는 좀 공격적인 지원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아마 오늘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를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에 쌍끌이 매도 종목 어떤 게 있나 볼게요. CIS, 테스나, W게임즈, 현대엘리베이, DPC, HLB생명과학, 유한양행, 부강약품, NHN, 한국사이버결제, HFR,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하락폭이 큰 게 부강약품인데요.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상승세가 컸죠. 제가 오늘은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파미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진원생명과학들이 장 초반 큰 상승세를 보였던 이슈는 바로 어제 미국 언론